네, 저희 2부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상담은 이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성우 이사 그리고 하창한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이노스페이스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2,000원에 10%예요. 아, 22,000원에 10%요? 네. 아, 한 8월쯤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 아,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이게 조금 저번 주에 좀 올라가더니 다시 또 네.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어떻게 매수가까지나 갈 수 있을는지 궁금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가져가 봐도 될지 여부가 궁금하시군요. 네. 네, 두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올긍정이 아니라 중립이시네요. 그러면 이사님께 긍정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신규 상장주이고 계속 공모가 하회하는 가격에 박스권에 위치한 것 같아서 계속 가져가 봐도 될까 좀 걱정되실 것 같은데 그냥 좀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보통 신규 상장주는 우리가 오버행이라고 해서 공모를 받을 때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락업을 겁니다. 그러면 7월에 상장을 했다라고 하면 내년 1월 같은 경우 6개월 락업 물량이 출회되게 돼요. 그걸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건 한번 넘어가고요. 대신에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해당 기업이 하는 사업이 지금 매수를 한 주가 대비해서 빠진 상황에서 갖고 갈 만한지를 고민을 해보면 발사체와 관련된 기업이에요. 발사체. 그 다음에 그 우주로 이렇게 발사를 할 때 하나의 패키지로 이렇게 발사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걸 담당하는 거죠. 그러면 진입장벽이 높아요. 해외에 2개 기업 같은 경우가 있고 우리나라에 1개, 총 해외 글로벌에 3개 기업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직 레퍼런스란 게 없는 거죠. 실제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아직 없습니다. 내년 초에 이 부분이 진행을 하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높은 진입장벽에 속해 있는 사업, 그다음에 거기 더해져서 신규 상장주여서 오버행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은 진입장벽이 높은 사업과 함께 하나의 모멘텀이 내년 초에 진행된다라는 점에서 저는 보유하고 갈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락업 물량은 좀 체크를 해봐야 하겠지만 계속해서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두산 로보틱스고요. 네. 67,500원에 10%요. 67,500원에 10%요? 예, 예.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지난번 엊그제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더 계속 가져가도 되나 어쩌나 싶어서 전화드려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들고 가면 수익 더 보실 수 있을지 여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긍정입니다. 하창한 본부장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국감에서 그 두산의 그런 이슈가 굉장히 핫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 두산 로보틱스의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좀 합병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길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산 로보틱스까지의 신주 기일로 보면은 2월 21일까지니까 좀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이슈는 좀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 수 자체가 좀 더 늘었죠. 3.4주에서 4주로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좀 노이즈가 나올 거고, 또 중요한 거는 또 합병 반대 의사 통지 기한이 11월 27일, 그러니까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주주 확정 기준일도 11월 12일이고, 일단 확정 기준일 정도가 지나가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합병 반대 의사 통시 요거까지 봐야지 뭔가 정확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 안에서 뭔가 조금 국감이라든지 이런 노이즈가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조금의 방향성만 긍정적으로 가도 주가의 탄력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 가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손절 라인은 잡고 가시긴 해야 되겠지만
있지만 그거는 좀 러프하게 58,000원대 정도를 좀 잡아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시점에서는 이벤트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뭐 이틀 전에 뭐 아예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셨으면 뭐 손절을 바로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좀 이슈나 모멘텀 플레이를 하셨다면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일정이 꽤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흐름들 을 좀 보시고 나서 의사결정을 해도 제가 봤을 땐 좀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본업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로보틱스 관련된 좀 이 지면 신문을 읽으시면은 아마 좀 많이 느끼셨을 텐데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돼서 정말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AI에 대한 발전들이 나타나면서 그게 뭐 옵티머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일본 도요타에다가 또 납품한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스토리를 봤을 때 뭐 로봇 자체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고 저는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전처럼 기술력이 안 좋고 실적이 안 좋은 걸로 이제 안 보기에는 좀 AI에 대한 발전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본업만 놓고 보더라도 좀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두 가지 부분에서 일단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나노 신소재.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1만 6,30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두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긍정과 중립 나왔습니다.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래도 강하게 시세가 좀 나오긴 했거든요.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가능할까요? 그건 뭐 중간에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확인하면서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뭐 도전제 관련해서 CNT 도전제 하나의 신소재죠. 그 소재 같은 경우는 전기차 업황이 좋을 때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증설을 단행을 했고 이 증설 반영 같은 경우는 내년, 내후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과정에서 내년에 실적 추정치를 놓고 볼 수가 있는데 내년은 예상된 영업이익 한 290억 정도, 내후년은 한 470억 정도 돼요. 이게 이 정도 수치가 무조건 달성된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은 수요에 대한 회복이겠죠. 전방 산업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GM 같은 경우는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올라오기도 했는데 그를 안고 내년에 예상되는 전기차의 수요죠. 유럽의 수요 같은 경우가 그 예상만큼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증설분이 실적이 반영될 때 내년 중반 이 정도에는 10만 원대 정도의 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매도를 하기보다는 좀 보유를 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긍정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노신 소재 계속해서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까지 꼭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9705번님께서 인벤티지 랩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22,700원에 비중을 100%나 들어가셨어요. 매수가까지 오래 걸릴까요? 숨 넘어갑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 부분은 하창한 본부장님께 상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 참 잘 갔었는데 최근에 시세가 또 다시 무너진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100%로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꾸 숨 넘어가신다고 하시면 좀 답답합니다. 이게 비중을 실을 때는 뭐 100% 당연히 실을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와 다르면은 일단 당연히 비중을 좀 축소해야죠. 이거 저희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들 빠졌다가 올라가면 제일 답답하신 거는 이 투자하고 계신 분 본인이거든요. 리스크 관리를 왜 하나도 안 하시는지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인벤티지랩 뭐 나쁘게 보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얘가 이제 전환사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노이즈가 있는 건 아마 알고 계시겠죠. 일단은 이 종목이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18,000 좀 진짜 러프하게 보더라도 18,500원 깨지면 전 비중은 무조건 한번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했다가 다시 올라가면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비만 자체는 이슈가 굉장히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가의 추이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눌렸다가 올라가는 그 고통을 이렇게 고가권에서 100%를 태우시면 힘들죠. 만약에 이거 지나가서 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최고가 라인 부분에서 사실 그렇게 태울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비중을 저는 기계적으로 좀 줄여놓고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뭐 삼성전자 같은 종목도 100% 태우면 시간 걸리면 정말 입에서 엄청나게 험한 얘기가 나오는데 네. 개별 소형주를 이렇게 하신다? 저는 지금 감당 캐파 이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일단 매매의 스타일이나 방식 자체를 좀 바꾸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시간 되면 본전까지는 올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바로 올지 안 올지는 좀 봐야 됩니다. 왜냐면 오늘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좀 무너졌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고가권에 있죠. 뭐 유한양행도 그렇고 리가켄바이오도 그렇고 알테오존도 그렇고 다 꼭대기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럼 걔네들이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 뭐 투심적으로 바이오 쪽이 좀 일부 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좀 감안하셔가지고 좋은 의사결정하셨으면 좋겠고, 다음부터는 꼭 100% 하시려면은 내가 비중을 덜어넣는 라인을 꼭 설정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시고 이거 나중에 만약에 한 10% 20% 더 빠져보세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도 못 타요. 이건 평단도 안 내려갑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 조절에 꼭 신경 써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좀 냉철하게 말씀드렸으니까요. 시청자님 인벤티지 랩 꼭 비중 조절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5314번님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어보브 반도체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13,890원에 비중 25% 가지고 계십니다. 어보브 반도체는 이성우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래도 2% 좀 강하게 반등이 들어오긴 했거든요. 외국인 매수도 좀 찍히고 있어요. 좀 가져가면 수익 보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종목들을 볼 때 차트를 본다라고 해요. 그러면 차트는 어느 타이밍에서 이거를 매수하는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추세 방향을 우선 보는 거예요. 하락 추세입니다. 그걸 놓고 어떤 요소가 어버브 반도체에게 발생을 했을 때 주가는 오를 수 있냐라는 점을 대입을 해봐요. 그랬을 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스마트란 거죠. 그 사물 인터넷 쪽으로 처음에 시작이 되었었고, 그 뒤에는 우리가 일컬어지는 게 뭐 AI 쪽과 관련해서 온 디바이스란 걸 더해서 뭐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인터넷 없이 구현할 때 그때 같은 경우 부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이 기업은 뭐 스마트폰과 연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홈 시스템과도 연관이 있겠죠. 근데 지금은 뭐 애플 부분의 진행 외에는 뚜렷하게 진행되는 부분은 없어요. 하반기 때 애플의 인텔리전스를 탑재한 스마트폰이 잘 팔린다라고 하면은 그때 반응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좀 간접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그 부분에 걸고 가지고 갈 수는 있는데, 매수하고 나서 단가가 한 30% 밀렸잖아요. 그 와중에 우리 차트로 답을 찾지 말고 추세의 방향 같은 경우가 이렇게 깨어지는 상황에서는 위험 관리가 필요해요. 위험 관리가 필요했고 지나왔고, 지금 안에서는 하반기에 발생할 수 있는 모멘텀이 하나 존재하니까 이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보유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조정 나온 걸로 보유하고 가는 거다 보니까요. 좀 아쉽기는 하나 그래도 보유하고 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보브 반도체 꼭 보유하셔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0384번님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스코텍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42,000원에 15%이신데요. 오늘 급락하던데 무슨 이슈가 있는 걸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하창한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도 안 그래도 오늘 오스코텍 10% 넘게 밀리는 거 보고 무슨 이슈가 있나 찾아봤는데 별다른 이슈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있었습니다. 그 유진투자증권에서 네.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제 레이저 티닙에 대한 이제 2030년에 대한 예상치가 좀 변동이 있었죠. 컨센서스가 하회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게 주력으로 보고 있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유한양행이랑 같이 빠졌고. 네, 같이 빠진 거거든요. 네. 노이즈가 없이 이렇게 빠지진 않아요. 노이즈는 확실히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사실 시기가 30년이면 꽤 많이 멀리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보고서를 읽어보시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겠죠. 유진투자에 대한 보고서랑 생각이 동일하다. 그러면은 지금 이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까지 빠져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2,800원 여기 깨지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해야겠죠. 오늘 사실 장중에는 좀 위험했었던 구간까지는 갔었거든요. 네. 근데 종가상 이탈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 거래를 눌리면 한 번 정도 대응을 하시긴 해야 됩니다. 왜냐면 주가가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고 나서 한 번도 120선이 거의 안 깨던 라인, 그리고 깼더라도 이전에 직전 고점 라인 부분들이 딱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깨지면 추세가 좀 많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지라인
라인이 없으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빠지면 이렇게 60주선이나 120주선까지 열어놔야 되는데 그럼 되돌림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죠. 물론 오스코텍은 유한양행과의 지분을 같이 양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관련된 매출에 대한 수혜를 분명 받을 겁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에 대한 또 지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스코텍은 개별적인 모멘텀이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기적인 이렇게 악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걸 끌어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고 그 과정이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우호적일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세가 분출되다가 보고서 기반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도 미래 전망치 안 좋아지면서 쭉 뺐잖아요. 그런 부분이고 지금 뭐 오늘 뭐 공매도라든지 이제 금투세라든지 일부 노이즈가 있어서 시장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는데 이게 또 미국장이나 또 내일 만약에 또 다른 기사들이 나오면 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해당 가격 라인에서 지금 15% 비중 가지고 계신데 좀 일부 비중 조절을 하시고 다시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가가 아래쪽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사실 수량을 지금 늘려야 되는 구간이죠. 이런 종목이라면 위치가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수량을 늘려도 되는데 얘는 반대잖아요. 완전 고가권에서 올라오다가 다시 재돌파하다가 빠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응을 해야 돼요. 이게 오스코텍이 아니라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어도 마찬가지고요. 뭐 지금 현대로템이나 LIG 넥슨 같이 차트가 완전 위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다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스코텍도 일단 특정한 가격 라인이 깨지면 일단 비중 조절을 좀 하셔야 되겠다라고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스코텍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한 2% 정도 밀리고 있는데요. 지금 결정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이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수고하십니다. 연락 주셨을까요? 넥스트요. 맥스트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9,900원이요. 9,900원에 비중은 몇 퍼센트 가지고 계실까요? 20%요. 20%요? 네. 시청자님 갖고 계신 지도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네, 2년이 넘었어요. 네. 손실이 많이 크셔서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그것이 14,000원, 15,000원에 샀는데요. 추가 매수도 하셨어요? 예, 추가 매수해가지고 지금 4,000 주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께 앞으로의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두 분의 의견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부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성웅 이사님의 중립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정도 가격에 사셨으면 손절도 힘드시거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최근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번 재료가 있을 때 그럴 때 부각이 되었다가 주가가 잔뜩 빠져 있어요. 증자 이런 부분도 단행을 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참여를 한다라고 한 상황이에요. 그런 점에 기대어서 계속 보기에는 한계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증자 이후에 추가적인 자본 조달 없이 이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에 사업 진행이 나타나면 주가는 한 4,000원 선 이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점 감안해서 우선 지금은 손절에 대해서 하기 힘들다 보니까 저는 좀 보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 4,000원 선까지 진행이 가능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매수가 되셨다 보니까 좀 애매한 면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홀딩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고요. 좀 현실적인 목표 주가로 4,000원 선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슈가 나올 때 좀 그때그때 매도해보자라는 전략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으로 전화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파이버 프로요. 파이버 프로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4,015원에 15%요. 4,015원에 15%요? 예. 어제
아니요, 저 갖고 있은 지 좀 됐어요. 아, 네. 어제 수익을 많이 보셨었는데. 예. 다시 내려갔어요. 네.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럼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조금 네. 오를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조금 오르면은 팔고 나와야 되는가 해서요. 아, 네, 어디까지 갖고 가야 될까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같은 시세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긍정이 나왔네요. 그러면 하창원 본부장님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어제 24% 급등으로 마감했는데 오늘은 좀 9% 급락이 나왔어요. 우리 시청자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뭐 이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네. 좀 차트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해당 종목은 특정한 이슈가 있지 않으면 이제 어제 급등이 나왔었던 그 가격대에서 다 윗꼬리가 달립니다. 보이시죠? 다 윗꼬리가 달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뚫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이때처럼 어마어마하게 터지는 거래량이 터져준다거나 아니면은 이 지금 차트상에서 이 배열이라고 하잖아요. 이평선의 배열이 확실하게 이렇게 정배열로 손가락이 뻗어져 나와 있거나 그래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요 고가 부분이 굉장히 좀 강력한 저항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오면은 다 그냥 패서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만 체크를 오래 갖고 계셨으니까 월봉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좀 대응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천궁부터 이게 방산이랑 양자랑 다 엮여 있는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스토리라인은 상당히 괜찮고 본업적인 부분에서도 천궁2 부분에서의 그런 이슈들, 그리고 부품단이 지금 이 퍼져나가는 그 지역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좀 구조적으로 좋아질 거고, 또 재무적인 리스크도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홀딩에도 나쁘지는 않은 기업인데 문제는 해당 가격대만 되면은 주가가 무너지는 게 좀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내가 이걸 뚫기만 하면은 이전에 좀 강했었던 7,000원 라인까지 상방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상방은 굉장히 크게 열리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돌파가 된 매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굉장히 좀 시원하게 달려주긴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시청자님이 이걸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종목에 대한 스토리는 나쁘지가 않거든요. 대신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여러 번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투자한다면 이 가격대 되면 전 비중의 절반을 팝니다. 그리고 만약에 뚫고 올라가면은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서 더 사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충분히 내려와 주거든요. 내려왔을 때 다시 사주시면서 특정 부분에서 이제 팔아서 현금 보유하고 다시 내려왔을 때 비중을 확대하면 주식 수는 계속 늘어나겠죠. 익절한 금액도 늘어나겠죠. 그런 식으로 좀 전략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을 못 쓰실 거다, 내가 하루 종일 뭐 보고 있지 못하고 이 종목을 이렇게 볼 때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라고 하시면 다른 방상주로 갈아 끼우시는 것도 저는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산 대형주 보는 게 좋을까요? 본다면 어떤 종목 보실까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네. 개인적으로는 LIG 넥슨을 좋아하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방산은 하나유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슨 다 똑같아요. 수주잔고 다 높고요. 산업적으로 뭐 K2전자부터 해서 천궁이라든지 뭐 육해공 다 좋기 때문에 사실 그건 큰 의미는 없고, 저는 그래서 이게 한 1년 전부터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 방산을 고를 때 나 무슨 종목 고르는지 좀 모르겠다 하시면은 철도 좋아하시고 철도에 관심 많다, 그럼 로템 고르시면 되고요. 로봇 나 좋다 하시면 LIG 넥슨, 나 우주에 관심 있다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이버 프로 종목의 특성을 잘 이해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려봤고요. 교체 매매할 수 있는 종목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다른 종목으로 꼭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겠고요. 파이버 프로도 수익 더 극대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라온피플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7,500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상한가가 갔다가 빠졌는데 어디까지 갈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 부분은 이성웅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상한가 갔어도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좀 약간 멀긴 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관련해서 좀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이사님. 우리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엔비디아와 연결돼서 뭐 뉴스가 나왔죠. 특징주란 걸로 소식이 나오면 보통 시세는 나요. 뭐 주가가 이렇게 빠져 있을 때 나는데, 이게 과연 소프트웨어 기업 같은 경우가 엔비디아 연결돼서 마진이 안 큽니다. 예.
한 기업한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기업한테 줘서 그중에서 좀 가격적으로 좀 합리적인 가격을 써주는 쪽한테 이렇게 수주를 주는 형태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만약에 추가로 반등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매도에 대한 무게를 두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터졌다 보니까 이 시가 기준으로 내일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외가 오늘 약하다라고 하면 내일 빠지고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고 종목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온피플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 0184번님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카카오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를 보니까 정말 한숨만 나오는데요. 15만 4,285원에 비중은 15% 가지고 계세요.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물타기 시점을 놓쳤다고 하시고요. 물타고 탈출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손절해야 되는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목표 주가 하향 레포트도 나왔더라고요. 카카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일단은 물타기는 불가능합니다. 이거 이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거 마이너스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거 지금 마이너스 한 75%거든요. 가지고 계신 비중의 2배를 담으면 2배를 담았을 때 38%입니다. 4배를 담으면 18%가 돼요. 그리고 8배를 담아야 마이너스 9%입니다. 근데 9% 오르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럼 한 번에 나가려면은 원금의 18배 넣어야 됩니다. 물타기로는 절대 못 나오세요. 그래서 물타기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저는 또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너무 고가입니다. 너무 고가이시기 때문에 물타기 하실 때 항상 내가 어느 정도 원금 이 투입 대비 넣어야 되는지 꼭 생각하시고 물을 탈 준비를 하세요. 대충 태우면 전혀 안 됩니다. 일단 물타기는 무조건 안 되고요. 저는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서 조금씩 정리하시는 게 맞다. 왜냐면 네이버라면 뭔가 그래도 조금 해볼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긴 실적이 좀 나오니까. 근데 카카오는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좋진 않기 때문에 물론 성장주로 올라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만 4만 원대 중반이다, 5만 원이다, 6만 원 이러면 좀 뭔가 전략이 나올 수 있는데 평단이 제 주봉으로 해서도 제일 땡겨야 되잖아요.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물 타서 하실 생각하지 마세요. 카카오의 인생 거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하셔도 주식시장 충분히 다른 종목으로 수익 보셔서 좀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급한 말 하지 마시고 이거 유배 보내세요. 유배 보내시고 그다음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다시 시작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하려면 너무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 추가 매수는 지양하고 일단은 다른 계좌에 넘겨두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7407번님의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41,200원이시고요. 비중은 25%입니다. 우리 선생님, 오늘 매수를 하셨는지 수익을 아주 살짝 보고 계신데 매도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이성우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막판에 시세가 분출됐습니다. 하나 회장이 직접 찾았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지금 시간외에서는 살짝 빠지고 있긴 하거든요.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오늘 거래는 잘 붙기는 했어요. 아무래도 오늘 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오늘 매수를 안 하셨다라고 하면은 손실을 보다가 이렇게 이제는 수익권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시세 주면 잘 챙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라고 하면은 한번 추세가 깨졌다가 다시 추세가 돌리는 상황에서 장비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 더 그룹사에서 신경을 쓴다라고 하면 그만큼 언론에 나왔다는 거는 뭔가 더욱 결과가 긍정으로 나올 수는 있다라는 거겠죠. 그걸 안고 장중에 시세 났을 때는 한번 좀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하고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왜냐면 신규 주기도 하고 어느 정도 좀 한 4만 원대 후반 이럴 때는 차익 실현도 나오는 요소가 있다 보니까요. 그걸 안고 종목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창원 본부장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오늘 장 막판에 기사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계시더라고요. 실시간 검색어 상위 종목에 또 올라왔습니다.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어디까지 보실까요? 지금은 좀 일단 멈춰야 될까요? 시간에선 당연히 빠질 수 있죠. 왜냐면 이 기사가 그렇게 많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일단 홀딩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저는 한미반도체가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점 상황이 그렇게 오래 갈 수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미 기타 다른 나라에서 또 들어온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캐파가 커지면
하이닉스조차 삼성전자가 이제 시장에 진입이 되면 프리미엄이 깎이게 되거든요. 근데 한미반도체가 물론 이제 이전 버전들에서는 굉장히 기술력도 뛰어나고 너무 많죠. 뛰어난 게 그런 게 많아서 좀 사실상 지위를 단기간에 막 잃기는 힘들지만 시장은 그거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 지위가 흔들릴 수 있으면 일단은 좀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새롭게 진출하는 쪽에 프리미엄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인더스트리얼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 그 퀄에 대한 그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지금 최근에 좀 루머도 돌아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해 준 것처럼 이제 하나의 이제 김승현 회장이 이제 와서 얘기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봤을 때 지금 뭐 이거를 감안해서 그냥 팔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HBM 쪽으로 지금 시장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엔비디아나 TSMC 흐름들 다 좋고, 가이던스도 좋고, 흐름도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시점에서는 만약에 여기 주가가 빠져서 좀 물리더라도 저는 지금은 조금 더 이슈를 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추세를 탄다면 저는 뭐 47,000원도 충분히 돌파가 가능해서 고가 라인을 한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47,000원대까지 1차 목표가로 보시고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여기 도달하면 상승폭만큼은 좀 비중을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지금은 조금 더 추적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로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자 상담 또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2046번님이 HVM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16,520원에 20% 가지고 계신데요. 반등이 가능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하창원 본부장님께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6월에 신규 상장했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이 종목이 뭐 사실 매출이나 이런 볼륨도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특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누적으로는 흑자긴 한데 어쨌든 좀 적자가 분기적으로 나오고 있고 실적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기술적으로야 20선 정도는 회복이 될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일단은 이평선이 단기로 좀 꺾였습니다. 이거 되돌리려면 빠르게 한 2, 3거래 안에 16,000원 위로 올라와야 돼. 이거 안 올라오면은 제가 봤을 땐 추세적으로는 60선 한번 달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추가적으로 하방 한 6, 7%는 열어놓고 봐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얻어야 되는 요구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가 이 시간이 짧아서 보유예수 물량이나 이런 것까지는 다 체크를 못 했는데 그런 물량들까지 나오면 뭐 이거 하방이 그래도 10,000원대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정 구간 여기 60선 깨지면은 일단은 좀 비중을 절반이라도 줄여 놓으셨다가 만약 이 가격이 온다면 거기서 내가 추매를 해서 평단이나 이런 것들 떨어뜨릴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신규 상장주는 좀 원래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추세 꺾이거나 이평선 꺾이면 원래 바로바로 좀 정리했다가 다시 해야 되거든요. 신규 상장주 치고 너무 비중 많이 담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좀 매매를 많이 하셨으면은 요 10선 깨졌을 때 바로 끊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좀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으시다면 다음에는 비중을 한 5% 정도 이내로만 하셔서 좀 경험도 쌓고 여러 가지 좀 그 리포트들 공시 분석도 하는 것들 다 배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비중 태우셔도 늦지 않다라는 점까지 좀 첨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상담 도와드렸던 이노스페이스랑 업종도 비슷하고 차트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주일수록 좀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영은님께서 LS 에코에너지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31,261원에 6% 가지고 계신데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성우 이사님께 상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LS 에코에너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지금? 부정보다는 긍정에 대한 부분을 좀 열어둬요. 내년에 이제 뭐 해적 케이블 이런 쪽에 대해서 매출이 더해진다라고 하면 주가 반응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을 열어두고, 다만 우리가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고 나서 주가들이 빠졌을 때 뭐 어느 정도 그 매수가가 올지 그런 고민보다 매수하고 나서 빠질 때 대응이 필요해요. 그게 쉽지 않겠지만 이걸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고, 여기 더해져서 뭐 추가 매수 타이밍 노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뭐 2만 원대 한 중반 가격 이런 가격대 왔을 때, 왜냐면 실적이 그래도 안 나오는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번 추가 매수를 노려보는 것도 방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추가 매수도 괜찮다. LS 에코에너지
홀딩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영은님 꼭 수익 많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으로 9720번님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태성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36,000원에 11%이신데요. 어제 오늘 등락이 심해서 앞으로의 대응이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하창한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제 하한가 기록하더니 오늘 4% 넘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좀 대응하기가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이 빠졌나요? 본부장님. 오늘 대응을 왜 안 하셨는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이거 좀 나올 때마다 강조 드리는 건데 사실 어제 하한가 나왔을 때 오늘 사실 풀리기만 해도 털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오늘 장중 급등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기회 줬으면 사실 터는 게 맞거든요. 저는 이거 정리하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는 게 일단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좀 이 기회를 놓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거 20선 깨지고 나면은 이거 올라간 거 보세요. 무너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빠지는 폭도 굉장히 클 것 같아서 뭐 이슈나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 수급이 받아가지고 당장 이렇게 올라가기엔 저는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요? 오늘 거기다 거리랑 터진 급등에다 음봉인데 저는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미 늦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버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좀 비중을 조절해 보는 게 어떻겠냐, 매도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으니까요. 우리 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1936번님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산일전기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33,795원에 비중 6% 가지고 계신데요. 지금 비중 확대 괜찮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우리 청자님 정말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 부분은 이성우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산일전기 지금이라도 비중 확대하는 방안 수익 더 극대화해 보실 수 있을까요? 뭐 변압기 쪽인데 쉽게 보면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 1등주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HDM, 현대일렉 같은 경우를 보는 게 낫고 그 다음에 변압기 연결해서 전선주까지 주가 빠져 있는 쪽이 있다 보니까 좀 그렇게 연결해서 보시는 게 낫고 우리 그 고민도 해보자고요. 물론 신규 상장주고 사업도 좋고 한 상황에서 이렇게 해외 시장의 점유율들을 한 번씩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글로벌에서 변압기와 관련된 종목들이 1위는 어떤 업체, 적어도 한 5위까지 이런 기업들을 쫙 나열해서 보면서 그 기업들 내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물론 국내가 다가 아니에요. 해외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보시는 걸 폭넓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매 타이밍은 상당히 좋으시다 보니까 그런 점도 함께 고려를 해보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일전기 비중 확대보다는 다른 종목, 오히려 대장주, HT,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 비중 확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아쉽지만 종목 상담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